친절한 상담 방송 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요즘 시장 참여자들은요, 참 쿨합니다. 왜 쿨하냐고요? 이 시장의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한 양상인데요. 장 시작 때는 미중 무역 분쟁 불안감으로 인해서 하락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또 보합 마감을 됐고요. 코스닥은 유별나게 강합니다. 왜냐하면 언택트 관련주나 IT 중소형주의 업종이 오늘 강했는데 다 코스닥 쪽에 포진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시장 속에서 내 종목만 소외됐다고 느끼시는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올스탁의 최병진 전문가, 오창록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30분 전에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했던 종목 HTS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여다보시죠. 자,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종목을 찾는 과정에서 이 언택트라는 말이 이제는 기본이 되었습니다. 오늘 카카오는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88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18.9% 증가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갔고요. 오늘은 3.26% 상승하면서 20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이버도 동반 상승이 됐는데요. 오늘 1.65% 상승이 있었네요. 그리고 W게임즈도 비대면 사회에서 활발하게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로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최근 점진적 우상향 기조가 보이면서 고가는 9% 가까이 오르고 종가는 4.48%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언택트 관련주지만 조명이 꺼진 종목이 있습니다.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같은 원격 의료 관련주입니다. 정부가 오늘 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밝혔는데요. 거기에 원적 진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이 장 초반 오름폭은 모두 반납할 뿐만 아니라 낙폭이 심해졌습니다. 이 원격 진료 관련주는요, 저희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특징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해성그룹 관련주인데요. 긍정적 흐름을 보였습니다. 계열사 한국재지 합병 소식에 그룹주가 전방적으로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해성산업은 상한가에 갔고요. 해성옵틱스는 13.99%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또 오늘 키오스크 관련주도 좋았는데요. 이 무인기기, 키오스크 관련주 좋았죠. 역시나 언택트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성장은 둔화될 수 있지만 이후 언택트 경제 활성화 수혜 기대감이 있다고 하네요. 그중에 주도주 성격인 한국전자금융이 오늘 10.18%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 역시 앞으로 흐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두 종목을 뽑아봤는데요. 먼저 저희 전문가와 함께 또 특징주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진 전문가 알아볼게요. 한국전자금융 키오스크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요즘은 이 대부분의 이런 매장을 가보면 키오스크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 한국전자금융은 몇 퍼센트의 비중이 이 사업 부분에서 차지하나요? 네,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총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에서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맞춰서 최근에 언택트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카카오나 이제 네이버만 보더라도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언택트 관련한 산업에 대한 수혜주들 굉장히 순환매성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가비아랑 KINX가 강세를 보였고 그 뒤에는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키오스트 관련한 부분이 이슈화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언택트 관련한 부분도 어느 정도 마무리 시점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ATM과 CD기 등을 이제 무인기기를 개발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키오스크라는
관련 신사업 부분 진출 기대 심리로 올라왔지만 오늘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13%라는 하락 급락 모습을 나타냈고요. 반면에 키오스크에는 이제 순환 매성 매수세 때문에 아직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추가 관점은 유효하나 짧은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간략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대를 보면 어느 정도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가격대로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격대에서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투매 물량과 함께 지금 상승폭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투매가 나오면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상승을 이루면서 7,000원 부근으로 올라올 경우에는 절반 이상은 수익절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추세에 전환되면서 투매가 나올 경우에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 짧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6,3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한국전자금융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 단기적 매매 관점은 괜찮다고 해주시면서 또 가격 전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또 종목 알아볼게요. 바로 원격 의료 관련주인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웃었다가 장 후반에 웃은 종목입니다. 오창호 전문가, 오늘 2차 경제대책회의에서 이 원격 의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빠진 거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 정책을 이제 밑그림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에 이제 장 초반에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들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의 강세였던 그러니까 오전장에서 강세였던 종목을 말씀드리면 뭐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주인 알서포트까지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총 3개 정도의 틀로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 인프라 구축,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비대면 산업 육성,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사회 간접 자본의 디지털화라는 이제 3대 영역에 대해서 프로젝트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비대면 산업 육성 쪽에서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이제 오늘 장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 장 후반에는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제 23% 거의 24%가량 이제 급등을 보였었던 유비케어라는 종목인데요. 한 5분봉으로 한번 보면은 장 초반에 이제 10시 15분 정도까지 이제 고점을 기록한 후로는 이제 조금씩 밀리다가 결국 장 막판에 고저 차이가 거의 오늘 하루 동안 33%가 날 정도로 등락폭이 좀 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을 보면은 어느 정도 조금은 위험한 자리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딱 한 달 보름 이제 3월 후반이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장이 폭락이 나왔었던 그 이후로 거의 3배가량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도 이제 거의 8,000원대까지 오면서 저점 기준으로 2배 이상 오른 자리에서 뉴스가 나왔고 보통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이 딱 맞는 이제 오늘 하루였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많이 빠지긴 했지만 5일 이동평균선이 좀 지켜져 주고 있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 그리고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겠는데요. 지금 이 한국형 뉴딜의 밑그림이 오늘 공개됐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정책 같은 경우는 다음 달 6월 달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위아래로 등락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원격 의료 관련주까지 제가 궁금했던 종목 2종목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좋은 종목을 갖고 있더라도 이 중간중간 점검은 필요한데요. 악재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기술적으로 자리가 별로인 것은 아닌지 저에게 상담 요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그럼 전화 상담부터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도 예. 감사해요. 어떤 종목 예, 때문에 많이 전화 주셨어요? 예. 네. 종목명 알려주세요. 태우부품. 대우부품이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가 2,360원인가 하여튼 90원인가 그렇게 돼요. 2,360원이요? 예. 비중은요? 30%요. 30%요? 예. 지금 그럼 수익 중이신데요? 시청자님? 예, 근데 불안해요. 오늘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35원 지금 수익 중이 하지만 오늘 1.24% 하락 때문에 좀 괜히 걱정이 되셨겠어요. 언제 예. 매수하셨는데요? 며칠 돼요. 며칠 정도 되셨어요? 그러면 최근에 예. 매수하신 거세요? 예? 최근에 매수하신 거세요? 예. 그럼 최근에 매수하셨고 오늘 좀 낙폭이 있어서 앞으로 그러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고 사셨어요? 욕심이 한이 없지만 그래도 한 10% 정도는 올라가야지요. 일단은 많이 수익 나면 좋지만 한 10% 이상까지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최병진 전문가가 정말 잘 아시거든요. 저 대우부품 잘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최병진 전문가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수고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이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인지는 아시고 매수를 하신 거 맞으시죠? 혹시 알고 매수를 하셨어요? 예. 어떤 건지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혹시? 알긴 알으니 일단 잃어버리세요, 먼저. 잃어버리셨어요. 예.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예. 대우부품이라는 종목이 예전에 이제 수소차 넥소가 예. 현대차 그룹에서 처음 이제 출시를 했을 때 수소차 예. 관련주로 올랐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수소차 관련한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넥소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수소차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마다 이제 매집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번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이 종목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뭐 우리나라 증시가 전체적으로 많이 내려왔기도 했고요. 그 예. 부분에 맞춰서 이제 세력이 약간 트렌드를 전환을 했어요. 예. 그래서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수소차 관련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우선 이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지금 약간은 이제 조정 국면이 나타나는 게 테슬라라고 미국 주식이 있어요. 미국 기업이 있는데 테슬라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화면 보고 계시나요? 혹시 방송? 예. 보고 계세요? 예, 지금 예. 방송에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테슬라의 주가가 보고 있는데 테슬라가 예전에 이제 2월 초만 하더라도 지금 964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예. 이제 사상 최고 가격대 신고가를 예. 계속 경신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이슈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전기차가 비싸잖아요. 비싸다 예. 보면은 이제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 소비가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구매력도 많이 예. 떨어지고 그렇다 예. 보니까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가지고 올라오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테슬라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번 주 말이면은 미국의 경제가 재개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미국의 경기가 많이 좋아지겠죠. 회복도 하고. 그러면 예. 테슬라의 이제 구매력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800달러를 넘어서기만 한다고 하면 대우부품도 큰 폭의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대신에 이제 대우부품이라는 게 약간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목표가를 한번 잡아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2,600원 부근 잡아드리고 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은 우선 한 2,8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뭐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2,600원에서 2,800원 사이에서는 한 예. 절반 이상은 현금을 확보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테슬라가
$900를 넘어서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는 부분은 제가 올해 하반기 정도 보고 있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추가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한 3,000원에서 이제 3,400원 사이 이 정도까지도 예.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2,600원에서 2,800원 잡으시고 중장기적으로는 3,200원에서 3,400원 사이 한번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예, 예. 시청자님 좀 단기적으로 예, 예. 대응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대응할지만 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예, 또 예.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수익 많이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시청자님도요. 네, 이렇게 전화 상담 풀어드렸고요. 문자 상담 풀어드릴게요. 오늘 문자는요, 또 많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또 코스피가 또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중에서는 한번 제약 바이오조 풀어볼까요? ABL 바이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500원의 비중은 20%고요. 중장기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끝자리 번호 0528님이 하나 보내주셨고요. 하나 더 꼽아볼게요. 이 중에서는요, KMW 풀어보겠습니다. 58,700원에 매수하셨고요. 매도가가 궁금해하십니다. 지금 끝자리 번호 1195님의 문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문자 꼬아왔고요. 먼저 ABL 바이오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가가 ABL 바이오가 21,100원입니다. 근데 오늘 이 3% 가까운 낙폭이 있어서 좀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어제는 바이오 순환매가 돌았는데 오늘은 약간의 조정이 나왔어요. 오창호 전문가, 이중항체 관련주는 쭉 가져갔을 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요? 지금도 수익권이시긴 해요. 네, 일단은 현재 가격대가 좀 중요한 가격대이긴 한데 현재 시청자분께서 현재 수익이신 상황이시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전략을 세워 놓으시고 이제 대응을 하신다면은 장기로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 바로 ABL 바이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이중항체 관련해 갖고 이중항체 그냥 뜻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항체 같은 경우는 하나의 항원만 인식을 하는데 이중항체는 서로 다른 이제 두 개의 항원을 인식하는 한 개의 항체를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이전 가격을 이제 어제 이제 장대 양봉으로 좀 회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고점 부근에서 어떻게 보면 어제 꼬리가 달리고 오늘 하루 쉬어갔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좀 중요하다라는 말을 드리면서 차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올해 1월 달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 지금 조금씩 하락을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하락 이후 이제 회복세가 빠른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지금 3월에 고점인 26,600원, 700원까지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 같은 경우는 2만 원에서 25,000원을 어떤 식으로 이제 유지를 해주느냐, 아니면 5일선에 한 번 더 내려왔다가 상승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로 어저께 꼬리 부분 위로 바로 올려준다면은 이제 그 위에는 충분히 23,000원 그리고 신고가인 25,000원까지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가격대에서 이제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 내려오면은 이제 한 19,000원 정도까지 오면은 일부 비중을 덜었다가 다시 담는 방법도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거기서는 추가 매수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는 시청자분의 자금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어제 고점을 종가 기준으로 뚫는다면은 그 22,000원을 이제 익절가로 두시고 25,000원까지 충분히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BL 바이오는요, 지금 중장기로 괜찮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1차 목표가 22,000원, 그리고 중장기로 좀 더 가져가신다면 25,000원까지 봐주셨네요. 다음 문자는요, KMW 제가 꼽아봤죠. 지금 58,7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지금 61,700원에 종가를 형성했고 오늘 1.65%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약간의 하락세로 인해서 지금 걱정이 되신 것 같아요. 매수하신 지는 좀 되신 것 같은데 최병진 전문가, 이 5G 현황은 어떻고 KMW는 지금 목표가를 얼마로 두면 좋을까요? 네, 지금 5G 관련한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세계 경기가 둔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미국, 유럽 등지에 이제 5G 관련한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존재를 하였지만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경기 둔화로 인해 지금 굉장히 투자가 조금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올해 상반기를 지나고 나면은 하반기부터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서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반기에 4조 원 정도를 집행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관련한 이슈 제가 봤을 때는 5, 5월 말에서 한 6월 달부터는 다시금 테마가 형성되면서 상승 기조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MW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 섹터를 주도주로 만든 대장주이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8만 원까지 상승을 했던 모습 나타냈고요. 그 뒤에 아무래도 국내외적으로 설비 투자가 조금 위축이 되다 보니까 실적 불안감이 존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또한 이제 5G 관련한 투자를 본격화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관련한 투자 부분, 그로 인한 수혜주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한번 잡아드리자면 안전하게 한 6만 8천 원 부근 잡아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무난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7만 8천 원 부근 잡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손절 라인 중요하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5만 4천 원을 리턴할 경우에는 아래로 강하게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에 안 좋은 악재가 발생했거나 기업의 실적 부분이 불안한 부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KMW 목표가 높게 잡아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 6만 8천 원 그리고 7만 8천 원까지 봐주셨는데 이 손절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5만 4천 원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수익의 달인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종목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번 힌트 볼게요. 네, 내일장 공략주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5글자 종목이고요. 실적주 전환 임박, 줄기세포 신약 개발은 덤이라고 합니다. 줄기세포 관련주는 프로스테믹스나 녹십자 랩셀, 네이처셀 등이 떠오르는 종목이 많은데요. 어떤 종목을 담아야 성공 투자가 가능할까요? 프로그램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창욱 전문가의 종목 볼게요. 3글자 종목인데요. 반도체 후공정의 대장은 나라고 합니다. 반도체 분야의 제왕 오창욱 전문가님이 오늘은 반도체 부품주를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반도체 부품 업종 강했는데요. 유망한 업종이라고 하니까요. 이 종목도 눈 크게 뜨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 오창욱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5글자 종목. 4월에 개명했어요. 여름 수혜주로 상승 출발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투자자들의 여름 수혜주 찾기가 한창인데요. 베일에 가려진 종목인 만큼 상승이 쭉쭉 나올 만한 끼가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제가 조금 더 힌트에 대해서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부터 볼게요. 일단은 사실 제약바이오주라고 하는데 제약바이오주는 보통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실적까지 받쳐준다는 거예요? 네, 실적 부분이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한 수혜주격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실적이 좋아짐에 따라서 또 줄기세포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8월 달에 첨생법을 시행을 합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오다가 이제 대시세 분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회사 신약 개발한 모멘텀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안정적인 고수익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때 잘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이 회사는 뭐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인 회사인가요? 파이프라인도 파이프라인이지만 네. 그래도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제 다양한 사업을 다방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 하나 손색이 없다,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라는 게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거의 드뭅니다. 그러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가치주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 실적주인 부분과 그리고 자체적인 신약 파이프라인 관련한 이제 사업 파이프라인이 추가 상승의 모멘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제약 바이오주는요, 이 사업이 다각화된 종목이라고 합니다. 어느 곳 하나 손색이 없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꼭 종목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는 오창욱 전문가의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 종목을 조금 더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5글자 종목의 계절주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 파스코 놓쳐서 많은 분들이 좀 배가 아프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지금 이 종목 자신 있으신가요?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여름 수혜주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뭐 여름 수혜주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이제 파세코나 신일전자 그리고 뭐 미니아딤체, 위닉스 같은 종목이 이번에 좀 장기간의 연휴 이후에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졌죠. 그래서 그 관련으로 연휴 이후에 좀 폭등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 역시 어느 정도 올랐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아직 좀 덜 올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확실한 거, 지금 무더위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오늘 들고 왔으니까 이따가 말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무더위가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오창호 전문가 이마에 지금 광이 딱 있는 걸 보니까 좀 더우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그러면 이 여름 테마주는 언제까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여름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 여름 테마주들이 보통 이제 미세먼지하고도 엮이는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약간 좀 덜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여름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무더위가 한창인 6월에서 8월 작년에 이제 파세코 작년 차트를 보시면 어느 정도 좀 아실 텐데요. 이제 또 주식 투자자들은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더 빨리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재부터 한 길어야 2달 정도 지켜보고 이제 매매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름 테마주도 미리미리 저희 방송 보시고 선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명은요, 방송 프로그램 말미에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가격 전략은 MTN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고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 링크 꼭 확인하시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참여 방법과 또 힌트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부터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지금 반가워요. 고민이 되세요? 네. 어떤 종목 AD? 도와드릴까요? 네. 네네, AD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요? 네네. 매수가 비중은요? 비중은 20%고요. 네. 24,800원인데요. 네. 내가 주식한 지는 한 30년 됐기 때문에. 진짜요? 오. 네, 내가 그 전문가 그래도 개인이다 보니까 네. 모든 정보를 회사도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유, 제가 네.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네. 유상증자를 6월 4일 정도 가지고 있으면 유상증자를 받잖아요. 네. 예, 유상증자 한다고 발표 나고 나서 샀어요, 이거를. 아, 그 걱정되시는구나. 그때 떨어질까 봐요. 아니, 떨어지는 게, 네, 떨어지면 제가 더 살려고 하는데. 아, 네네. 유상증자를 따서 네. 하반기까지 이 주식을 가지고 가면. 네. 이제 가져가려고 제가 유상증자 발표 나고 나서 샀거든요. 아, 네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유상증자까지 받아서 하반기까지 가지고 가면. 네. 어떨까. 그걸 중장기로 물어보고 모신다는 싶어서 말씀이시죠? 전화드렸어요. 네. 네. 그럼 혹시 언제 매수하셨어요? 처음 들어간 시기요?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샀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때 시기는 네. 그럼 또 전문가가 잘 아실 테니까요. 또 그럼 모든 걸 다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창호 전문가 지금 사연이 이렇게 있는데요. 네.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중장기로 보신다고 합니다. 아, 네, 이 종목 충분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 최근에 좀 유상증자 발표 이후로 좀 빠지고 나서 좀 시장이 올라도 별로 안 오르고 그리고 시장이 빠져도 또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이 종목 언제 올라갈지가 사실 제일 궁금하신 거 아닐까요? 그거보다가요. 네. 예, 그거보다도 제가 유상증자 발표 난 다음에 빠진 다음에 샀어요. 네네. 네네.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유상증자를 받으려고 지금 제가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유상증자를 받아가지고 6월 달이면 유상증자를 하잖아요. 네. 그때 유상증자를 받아서 하반기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네. 어떨까?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좋다고 말씀을 드릴게 일단은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쫙 위가 아니에요. 지금 네네. 이 종목이 이제 3월 달에 이제 36,0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 예, 알고 현재 있습니다. 가격으로도 이제 시청자분은 현재 수익 중이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회사를 좀 보면 돼요. 이 회사가 과연 실적이 잘 나는 회사인가? 일단은 유상증자 이전에 이 회사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소재 설계 제조업체인데요. 이 회사 같은 예. 경우는 주 고객사로 이제 대만의 이제 TSMC라는 회사와 우리나라 이제 SK 하이닉스와 좀 연결이 많이 돼 있는 회사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가 따라잡겠다 했는데 결국 또 1분기 실적 까보고 나니까 삼성전자랑 격차는 더 벌어졌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TSMC에도 이제 벤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TSMC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납품을 하는 업체 8개 중에 하나인데 네. 국내에서는 AD 테크놀로지의 비중이 제일 커요. 아, 그럼 예, 요 예. 말은 대만의 이제 TSMC라는 회사가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면은 재료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러면 요 AD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 재료가 많이 납품이 될 거고 그러면 그것은 바로 이 회사의 실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예, 예. 예, 그래서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대비해서 이제 네. 매출액은 20% 정도 증가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0%좀 크게 증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 종목이에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예, 하지만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될 점은 코로나로 인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타격을 받았느냐 이 부분이 좀 확인이 됐었는데 막상 네. TSMC의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보니까 별로 그렇게 타격을 안 받았단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예, 그럼 예. 그 말은 이 종목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요. 오늘 이제 예. 뭐 어제까지는 손실이셨다가 이제 오늘 수익으로 돌아섰는데 이 네, 종목 아마 이제 조만간 이제 권리락도 있을 거예요. 이제 유상증자를 예. 받기 위해서 이제 권리락이 이제 나오면 이제 이제 유상증자를 받으시는 이제 권리가 생기는 건데요. 충분히 받으셔도 되겠고 좀 길게 보신다면 이제 권리락 이전 가격, 현재 가격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1차적으로 3만 원만 돌파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D램, 낸드 플래시 같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거의 한 5-6배 크거든요. 그만큼 예. 먹을 파이가 크고 거기서의 지금 세계의 왕은 지금 어떻게 보면 대만의 TSMC라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이제 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을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장기로 투자를 하신다면 이 종목 충분히 좋을 것 같고 요 차트상 보면은 작년도 12월 달부터 이제 엄청난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죠. 11,000원 하던 게 거의 한 달, 딱 한 달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단 말이죠. 근데 예.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진짜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저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경신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빠질 때마다 좀 추가 매수하시면은 뭐 나중에 이제 더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시청자님 예. 상담 잘 네. 받아보셨어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회사는 좋네요. 회사는 좋고. 다행이에요. 또 그런데 시청자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안 될까요? 어떤 네. 부분이실까요? 예, 네. 예. 권리락은 예를 들어 가지고 권리락은 몇 프로를 그때 한 종목을 받아봤는데 권리락은 얼마나 당하나요? 네, 오창원 전문가님. 잠시만요. 요거는 제가 한번 요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자료까지 이제 함께. 유상증자를 받을 때 이제 1대1 배정인가 아니면은 뭐 1대2 배정인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를 한데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주당 이제 신주 배정 주식 수가 이제 0.35주예요. 보시면은 딱 한 주당 0.35주를 주기 때문에 요 가격을 지켜보시면서 이제 권리락이 이제 날짜가 지금 정확하게 이제 나와요. 요 이제 공시를 보신다면은 지금 신주 상장 예정일은 뭐 7월 24일이고 그리고 이후에 확정은 뭐 가격을 확정하는 것은 이제 7월 1일에 이제 확정이 되고 이제 여기 나온 가격대로 보신다면은 지금 1대 0.35로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유상증자 권리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1대 1.35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30% 정도 좀 빠진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만큼 아마 이제 시청자분께서 이제 유상증자를 돈 내고 받으시게 된다면 평균 단가가 내려오는 이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보통 무상증자를 좀 예를 들 때 이제 1대1로 무상증자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딱 정확하게 계산하기 편해요. 딱 반이 돼요, 가격이. 예, 예. 딱 반이 되는데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한 주당 몇 주를 발행을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 수치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예. 관련해 갖고 이제 지켜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유상증자 권리를 주는 대신에 이제 그 시청자분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수량이 늘어나는 대신 가격이 줄어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똑같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몇 %가 권리락이 되든지 간에 이제 큰 문제는 없고,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10,000원짜리 한 장이랑 1,000원짜리 10장이랑 똑같다라고, 똑같이 10,000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예. 네, 시청자님 걱정 마시라고 합니다. 또 지금 아, 또 예, 수익 중이시니까요. 수익 많이 내시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의 전화 상담까지 풀어드렸습니다. 오늘의 종목 고민 해결. 버틸각,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 리뷰 시간인데요. AS 도와드리고요. 또 앞으로 대응 방법까지 체크해 드릴게요. 먼저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로투세븐, 바이오톡스텍, 메디아나, MS 오토텍이 있는데요. 100% 넘는 종목들도 있고요. 오늘 많이 오른 종목도 있는데 오늘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수익률이 제일 적은 MS 오토텍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한 보름 만에 16%를 주셨으니까 참 좋은 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자동차 부품주의 MS 오토텍 어떤 각일까요? 지금은 버텨볼 각이라고 버틸 말씀을 각일까요?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차적으로는 전기차 관련한 부분 테슬라 수혜 주격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 재개 이후에 수혜 주격 관점으로 전환이 되면서 $800를 돌파를 하고 과거의 가격대까지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S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가에 탄력성을 부과하는데, 테슬라가 상승 흐름을 나타낸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에도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 공장이 이제 가동을 재개했고요. 그리고 경기가 이제 코로나 부분에서 이제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수혜 부분 기대해 본다고 하면은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사실 지금까지는 자동차 부품주가 이렇게 흐름이 썩 좋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는 자동차 부품주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나요? 네,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주를 한번 지켜볼 수가 있는 게, 현대차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10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매출이 100조 원을 돌파를 하고 나서 코로나라는 복병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판매량이 많이 감소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현대차 신차들 보면은 굉장히 디자인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해외 차를 구매를 하던 유저들이 지금 제네시스 라인으로 어떻게 보면 갈아타고 있는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볼 때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 다시 한번 상승 흐름, 고수익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자동차 부품주 괜찮다고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AS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오창욱 전문가의 종목 AS 도와드릴게요. 파세코, 바이넥스, 어보보 반도체, 해성 옵틱스. 요즘 파세코가 정말 대단하죠. 이 종목도 궁금하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네, 궁금하신 파세코는 추가적으로 아무 대응 없이 더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장중에 이제 특징주였고 시세가 좀 나왔었던 해성옵틱스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옵틱스가요. 오늘 고가 기준으로 정말 26% 넘게 올랐잖아요. 이 종목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 각일까요? 네, 일단은 이 종목 오늘 이제 다른 이슈가 있어서 상승을 했는데 네. 안전하게 반 팔고 반은 버틸 각이라고 오를 땐 역시 말씀드리도록. 조금은 챙겨놓자. 네, 맞습니다. 예, 항상 하듯이 그냥 제가 이제 매매할 때 그 같은 방향으로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요 이제 해성 옵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의 뉴스를 이제 좀 봐야 되는데요.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해성산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해성산업이 이제 계열사인 이제 한국재질을 흡수합병하겠다는 소식에 이제 해성자가 들어간 종목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3개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해성산업, 그리고 해성옵틱스, 그리고 해성 DS까지
3개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해성산업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상승폭을 보여준 것이 해성옵틱스, 그리고 해성DS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하면서 좀 그러니까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뭐 20일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의 패턴이 어느 정도 1차 코로나 이후 상승 이후에 좀 횡보를 보이다가 이제 뉴스를 띄우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이제 이 종목 그렇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이제 내일 시가에서 절반을 매도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이제 목표가를 2,000원으로 상향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성옵틱스 지금 반은 팔고 반은 보유 전략이라고 세워주셨는데요. 그럼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업종이 카메라 모듈 업종이잖아요. 그럼 업종에 집중해서 지금 버티는 걸까요? 아니면 이 종목이 지금 테마로 묶여 있어서 지금 합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을 갖고 지금 보유하자는 전략을 알려주신 건가요? 네, 일단은 오늘은 이제 아까 세 종목의 이제 상승폭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직접적인 해성 산업 같은 경우는 직접 당사자인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이제 해성DS와 해성옵틱스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 상승폭의 차이, 해성DS 같은 경우는 금일 2%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는 14%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 주셨던 이제 카메라 모듈의 차이, 그리고 실적의 차이,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 관련돼서 이제 이러한 차이가 생겼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카메라 모듈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실적 기대감도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적 기대감까지 있다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최종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MS오토텍 전기차 모멘텀은 충분히 지속 가능, 더 가져가자라고 설명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오찬옥 전문가 해성옵틱스 합병 이슈의 급등, 절반 수익 실현, 목표가는 2,000원으로 상향이라고 설명 도와주셨네요. 여기까지 버틸까? 8각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인 수익 해결사 시간입니다. 종목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종목을 드디어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5글자 종목에 실적주 전환 임박, 줄기세포 신약 개발은 더민 종목.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줄기세포 관련주? 네, 줄기세포 관련주들을 얘기하셨듯이 뭐 포로스테믹스나 네이처셀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 네. 바로 과거의 네이처셀과 이제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이제 차바이오텍이라는 기업이고요. 네. 투자 포인트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봤을 때 차병원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차병원 같은 경우에는 해외 27개국 이상의 이제 글로벌 클리닉이 개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해외 각지의 차병원의 매출이 성장세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개원을 했던 미국의 클리닉 관련한 부분, 그 부분의 매출액이 지금 미국만 보더라도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를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미국의 차병원이 이제 실적을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인 뭐 뇌졸중 신약이나 여러 가지 NK 세포를 인용한 면역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양한 사업 파이프라인을 유지한 부분 충분히 추가 상승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자회사를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회사로는 CMG 제약이 있습니다. CMG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현병 치료제를 이제 패치화로 전환을 하고 미국의 FDA의 품목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상반기 내에 이제 품목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5월, 6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반기가.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CMG 제약의 품목 허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대주주인 차바이오텍 추가 상승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8월에는
지금 첨생법이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서 줄기세포 관련한 이슈로 인해 지금 꾸준하게 올라오다가 7, 8월 달에는 탄력성을 확대를 하면서 과거의 고점 부근까지도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과거에 네이처셀과 줄기세포 관련한 대장주를 나타냈을 때 42,800원까지 급등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10,000원 초반대까지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던 지금 재무 관련한 이슈도 마무리되었고요. 그리고 미국 글로벌 지역에 있는 차병원 매출 기대감 충분히 이용한다고 하면은 추가 상승은 무난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1차적인 목표가 잡아드리자면 중장기적인 관점입니다. 24,000원 부근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15,0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차바이오텍이었습니다. 중장기로 목표가 24,000원 봐주셨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설정해 주셨네요.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창호 전문가의 종목 알아볼게요. 반도체 후공정의 대장은 나, 이렇게 세 글자 종목을 알려주셨는데 반도체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후공정 종목은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세 글자 종목.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인데요. 네. 종목명 바로 공개해드리면 테스나라는 종목입니다. 네, 테스나군요. 네, 테스나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이제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던 종목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1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작년에 이제 성장을 이끌었던 동력은 바로 CMOS 이제 이미지 센서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주력 고객사들이 외주를 주로 하면서 그리고 전방 산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대응을 하면서 테스나의 매출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 CMOS 이미지 센서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번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던 이유는 이제 이런 이미지 센서 부분이 아닌 이제 SOC 부분인데요. 이 SOC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에 이제 재고 조정 영향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이제 실적이 약간 좀 일회성으로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1분기부터 신규 장비가 이제 입고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부터는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5G가 점점 더 이제 실생활에 다가오고 확대가 되면서 이제 RF 통신 칩과 그리고 이제 전력 증폭기가 이 회사의 이제 SOC 부분에 이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카메라 이미지 센서 현재 밸류 체인에서 이제 전 세계 1위 공급사는 바로 소니인데요. 소니 같은 경우는 요 모바일용 이미지 센서 수요가 계속해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회사의 매출 가이던스를 기존보다 이제 한 6%가량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동사 테스나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작년 이제 12월 달 이제 어떻게 보면은 3만 원대 중반부터 약 2달간의 기간 동안 주가가 이제 1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아직까지도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뭐 SNS 텍 같은 종목도 있겠지만 아직 많은 종목들이 올라갈 날만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하락할 때 북한의 이제 김정은 위원장 뉴스가 더 중요할 정도로 최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라는 그러한 인식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투자자들의 뇌리에서 좀 사라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 테스나란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가격대가 이제 한 61,000원대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좀 고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1,000원대만 넘기면은 충분히 이제 다시 한번 좀 장기로 봤을 때 신고가까지도 한 번 더 기록할 수 있을 종목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65,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5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창호 전문가의 종목은 테스나였는데요. 61,000원만 넘는다면은 목표가 65,000원 봐주셨고요. 손절가는 5만 원까지 봐주셨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가 공개되기 전에 힌트를 좀 더 알아보려고 해요. 이 4월에 개명했고 여름 수혜주로 상승 출발이라고 이렇게 연락이 지금 멘트가 나와 있는데요. 오창호 전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인데 여름 플렉스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네. 회사 같은 경우
회사명을 말씀드릴 뻔했네요. 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 수혜주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파세코 같은 경우는 이제 창문형 에어컨 딱 말씀드리면은 이제 바로 떠오르겠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 관련주 중에서 이제 드라이 아이스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드라이 아이스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뭐 바로 나올 거고 아마 한 조금만 지나면 또 바로 발표가 되니까요.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 관련주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여름 관련주들이 상승을 할 때 진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코로나는 언제냐 싶을 정도로 상승폭이 컸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시작하기 전 부근 가격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뚫기만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파세코 같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4월 정확하게 13일입니다. 4월 13일에 이제 상호가 변경된 이제 회사입니다. 네, 이렇게 또 힌트를 알아봤습니다. 저희 종목명은요, 프로그램 말미에 알려드리고요. 또 가격 전략은 M10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가격 전략도 꼭 체크해보시고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구독까지 함께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